자, 오늘은 출색이라는 윤대성 씨의 희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왜 희곡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이 글과 비슷한 게 시나리오가 있죠. 자, 시나리오는 우리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 용어가 있죠. 뭐 FI, 뭐 오버랩, 그 다음에 뭐 FOUT, FO, 페이드 인, 뭐 오버랩, F5 이런 시나리오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은 희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성격을 살펴볼까요? 성격은 현실 고발적, 비판적, 풍자적이 되겠습니다. 풍자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적인 거 이런 것을 빗대어서 비웃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의 어떤 모습들을 비꼬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현대, 공간적 배경은 탄광촌. 실제로 이 글은 충남 청량의 구봉 금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희곡이죠. 실제로 광부가 매몰되었는데 여기는 김창호 씨로 나와 있지만 가끔 가다가 왜 참고서에는 양창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양창선 씨가 아니고요. 김창선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그 다음에 주제는 대중매체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 현상과 상품으로 취급을 했죠. 온갖 매스 미디어가요.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라는 그런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현대인의 허욕을 대중매체의 횡포를 보여주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러디, 과장 등의 표현 기법을 활용해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이 글은 아무래도 모순된 현상을 갖다가 비웃고 폭로하다 보니 과장이나 패러디 기법을 활용했죠. 자, 우리 그 다음 발단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의 내용은요. 여기 보면은 갱에서 살아나온 후 기자들에게 취재를 당하는 김창호와 그의 가족들 156쪽 첫 번째 줄부터 163쪽 10번째 줄의 내용이 되겠죠. 앞부분의 줄거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은 홍 기자의 이기적인 태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 홍 기자의 이기적인 태도에 그런 부분이 보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사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특종이 없을까 찾아 나선다. 이 부분이 바로 홍 기자가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 관심은 뭐에 쏠려 있을까요? 얼마 오래 견딜까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은 또 뭘까요? 국민의 관심은 자, 국민들은 김창호라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뭐 관심은 좀 있을까? 글쎄, 걱정보다는 바로 오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앞서게 되죠. 호기심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아까 봤죠. 홍 기자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생명에 대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앞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라는 이 기자의 말에서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가 담겨 있죠. 지금 김창호 씨는 16일 만에
구출이 되어 있죠. 16일 만에 구출됐으니까 굉장히 허기지고 건강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런 기자회견 자리가 어색하고 어리둥절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노출된다는 거는 자기가 배우도 아닌데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지금 살아 돌아온 지 16일 만에요. 굉장히 아프고 정신적 고통도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객내에서 가장 괴로웠던 일은요 했더니 요 부분, 배가 고픕니다. 나중에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게 보입니다. 누구하고든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전화를 걸어도 대답이 없고 이젠 꼭 죽는구나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갱 안에는 바로 이 전화기가 있었죠. 실제로 김창선 씨요. 김창선 씨가 갇혔을 때 이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KBS 아나운서인 오철한 아나운서하고 통화가 됐고 그것이 전국에 방송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깽내에서 고통스럽고 절박한 심정이 잘 드러났는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김창선 씨는요, 그 유언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언 같은 이야기가 살아나갈 그런 가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16일이면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배가 고파서 아사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자기 아이들도 부탁한다라는 그런 유언 같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잘 드러났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나오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뭐였습니까? 했더니 꽃밭을 가꾸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꽃밭을 가꾸고 싶다라는 거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두 의아해한다. 모두 의아해한다. 김창호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홍 기자가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죠. 김창호는 지금 16일 동안 갱 속에 갇혀 있다가 구출됐으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은 어떤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기사로 내보내고자 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소란스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자회견 석상의 자리가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했겠죠. 소란스럽기만 하고. 자,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했더니 싫어요. 푸른들이 있는 데서 살렵니다. 푸른들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은 푸른들하고 대조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광산하고는 대조적이죠. 푸른들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고요. 광산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광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푸른들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김창호는 뭐라고 했을까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맑은 공기와 푸른 초원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김창호의 어떤 마음이 잘 나와 있나요? 화려하진 않죠. 그죠? 바로 소박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 나타난 인물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부분에는 광부 구출이죠. 구출 비용을 따지며 손익을 계산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서 광부 구출 비용을 따진다. 바로 광업소장과 안전실장의 그런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대화 태도가 나와 있죠. 생명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홍 기자는 사고 관련 특종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죠.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바로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14장면에 나타난 대화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글에서는 어떤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실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죠. 기자들은 김창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사거리에 맞는 질문을 했고요. 그런 기자들은 일방적으로 김창호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힘등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도를 하게 됐고, 김창호는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억지로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절대 볼 수 없는 관계 중심의 대화라기보담도 정보 중심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